오늘은 제가 볼린저 밴드의 두 가지 특성을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 선물 공부는 볼린저 밴드부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 볼린저 밴드가 얼마나 중요하고 재미있는 지표인지 아마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해외 선물 지금 마피아의 시간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럼 오늘은 5분 차트로 차트를 갖다 준비를 해봤어요. 뭐 1분 차트든 30분 차트든 다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5분 차트로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단타 차트에서 프라이스 채널 선을 다 빼고 여러분들이 오늘 볼린저 밴드 선만 집중적으로 보시게끔 차트 갖다 가져와 봤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 볼린저 밴드의 모양을 같이 공부하고요. 볼린저 밴드만 보자고요. 그리고 가끔 우리 일목균형표에 양온 우문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표의 위치에 따라서 파동이 어떤 파동이 나오는지 여기까지만 공부할게요. 볼린저 밴드는 뭐 90 몇 프로 확률로 이 밴드 안에 봉이 위치한다. 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실전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볼린저 밴드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중요한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게 오늘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즘 제가 이 해외 선물 파동들이 추세가 강한 파동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왜 이 강한 추세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또 그런 추세를 잘못 대응했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이 교육 갖다가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게 제가 그동안 수많은 회원님들을 만나뵀을 때 파동이 웬만한 폭으로 횡보할 때는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안 보는데 대부분 다 수익들을 내시는데요. 항상 강한 추세가 크게 터졌을 때 특히 원웨이 파동 이런 게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포지션이 물려서 큰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드리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에서 추세가 터지고 그 현상을 발견했을 때 포지션이 안 물리는 이 공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포지션 잡아서 수익을 내면은 엄청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볼린저 밴드의 가장 중요한 요 상하단폭이 이렇게 좁혀져 있을 때 제가 이름을 오목 현상이라고 했어요. 항상 파동의 추세는 요 볼린저 밴드의 오목 현상을 갖다가 만들고 나서 추세가 터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차트를 보다가 우리 단타 차트를 보다가 아 볼린저 밴드가 상하단폭이 이렇게 좁혀졌다. 또 요 부분도 그 전에 이렇게 벌어졌을 때보다 요 부분도 폭이 상당히 좁혀져 있죠. 이렇게 좁혀져 있다가 튀어나가는 이런 추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림은 똑같이 오목 현상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왔는데 뒤에 일목균형표에 선행 스핀을 보면은 이렇게 양운과 음운이 교차하다가 요 지역서부터는 음운이 출현하면서 밑으로 쭉 하방 추세가 터졌잖아요. 자, 요 현상을 잘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요 위치에서 볼린저 밴드가 평소보다 많이 오므라들어 있죠. 그리고 요 근처도 마찬가지고요. 요 두 번째 자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퍼졌다가 오므라지면서 힘을 모았다가 이렇게 추세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상하단 이렇게 벌었다가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오므라드는 현상이 있잖아요. 요 구간에서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어요. 요 오므라들었다가 펴지면서 터지는 추세를 갖다가 우리가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 볼린저 밴드 상단과 우문 상단이 딱 저항이 되면서 하방으로 추세가 터지죠. 추세 터졌다가 다시 들어왔다. 추세 터졌다 다시 들어왔다.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볼린저 밴드는 밴드 밖으로 튀어나갔다가 자꾸 들어오는 현상이 있죠. 요래서 90 몇 프로의 확률로 밴드 안에서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밴드 안에서 파동이 움직일 적에는 프라이스 채널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우리가 뭐 어찌어찌 대응하기가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설명드릴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오므렸다가 추세가 터지는 이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볼린저 밴드의 성격만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차트를 갖다가 구성하다 보면 수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이것들 다 공부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넓게, 폭넓게 뭐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실전에 써먹을 수 있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지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볼린저 밴드 다 들어서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훈련을 하는 거니까 다 아는 내용이어도 계속 집중해서 봅시다. 자, 요거 체크해놓은 첫 번째 자리. 여기도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오목했다가 펴지면서 추세가 한번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이 오므라들었던 자리가 요 지역이죠. 자, 근데요.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거 강세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요 지역서부터는 또 양운이 출현하는 상태고 요 두 조건. 노란색 강세존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에 양운이 출현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폭하게 오므라드는 이 현상이 보이시죠? 이 조건에서 이 현상까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강세존, 양운 이거 출현하면 상방 추세 터진다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의 조합을 더 넣자고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옴뻑하게 오므라들었을 적에 딱 파동의 시작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이 하단에서 매수를 잡아서 상방 터지는 걸 노리면은 어마어마하게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고요. 최소한 이 근처에서 역방향으로 매도 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은 간단하잖아요. 강세전 들어와 있고 양원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 볼린저 밴드가 옴뻑 오므라들어 있는데 여기서 역방향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만약에 요 세 가지 조건 강세존 들어오고 양운 출현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목한 현상이 벌어지는 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했을 때 만약에 요 상단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상방 추세가 나왔을 때 따라붙는 매매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손절은 잡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오목하게 오므라들었다가 펴집는 현상에서 추세가 터지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서 알고 있는 강세존에 양운 들어왔을 때 오목 현상 보고 추세 방향대로 추격하는 매매도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보자고요. 자, 이번 그림에서도 이렇게 오목했다가 펴지는 그림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성격을 설명드린다고 했죠. 볼린저 밴드에. 하나는 오목 현상. 오목했다가 펴지면서 추세가 터지는 이 현상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 밖에 봉이 튀어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현상들 보이시죠? 여기서도 튀어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현상.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봉치기 훈련 시켜드린 적이 있죠.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렇게 평평하게 펴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파동이 45도로 이렇게 흐를 적에는 이때는 봉치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볼린저 밴드의 정말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밴드 상단이 이렇게 평평했을 때 이렇게 튀어나갔다가 들어오는 놈, 요걸 갖다가 잡아서 치시는 게 우리 그동안 훈련해왔던 봉치기예요.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밴드 상하단이 평평하게 펴져 있을 때 성공 확률이 높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오목해서 파동이 치고 올라가다가 음은 상단 저항 맞았죠. 이 자리가 볼린저 밴드 밖에 튀어나간 자리죠. 볼린저 밴드 밖에 튀어나갔다가 음은 상단 저항으로 들어오는 하방 파동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음은 상단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상단 자리 이렇게 항상 차트에 체크를 해놔야겠죠. 볼린저 밴드가 튀어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볼린저 밴드 선 안으로 들어올 때 요때 짧은 손절로 매도 치는 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봉치기 훈련이에요. 자, 이렇게 자리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볼린저 밴드 밖에 튀어나갔다 들어오는 이 현상도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면은 아주 좋은 매매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 페이지에는 이렇게 밴드 밖에 튀어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추세가 이렇게 터졌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파동은 보편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한번 훅 터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밴드 상하단폭 갖다가 흔들면서 횡보 파동을 만드는 게 보편적이에요. 거의 10번 중에 9번은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가 터진 이후에 이 횡보 파동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추세가 터졌으니까 이 파동을 계속 추세 파동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파동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번 파동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하단 횡보하는 이런 패턴을 만드는데, 이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가 비교적 평평하죠.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평평하게 서 있죠. 이럴 때 튀어나간 놈, 화산 신호 보고 튀어나간 놈 여기서 매도 치는 게 저희 방 매매법이에요. 자, 반대로 요 바다 신호 있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요걸 갖다가 봉치기로 잡아먹는 게 저희 방 매매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요. 큰 추세가 터지고 난 이후에 파동이 이렇게 정렬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상하단에서 튀어나간 놈 잡아먹는 것도 아주 좋은 매매라는 걸 아시고 공부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세력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많이 속이냐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진 상태에서 밖에 튀어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역방향으로 추세를 만들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냐면은 이렇게 튀어나갈 적에 이게 상방으로 파동이 진행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속아가지고 매수로 추격하다가 매수로 포지션을 잡았다가 이 역방향에 큰 파동을 맞아요. 제가 아까 추세가 터질 때 우리가 추격할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매수로 추격할 때에는 강세전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양운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조건에는 맞는 자리가 없죠. 강세전 살짝 들어왔지만 우문이었어요. 추격하면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 파동을 보고 튀어나갔다가 들어오는 요 음봉을 보고서 매도를 쳤으면은 대박이었겠죠. 자, 우리가 추격할 수 있는 조건과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볼린저 밴드 밖에 튀어나갔다 들어오는 놈을 치면은 이렇게 우리가 추세 파동을 한번 노릴 수 있는 찬스가 와요.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마지막 그림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세력님들이 아주 강한 추세를 갖다 만드는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강한 추세도 무서운데 우리한테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조금 쳐올리면서 하루 왼종일 진행되는 원웨이 파동이요. 이 파동에 우리 회원님들이 정말 많이 당해요. 제가 그래서 이 원웨이로 진행되는 추세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교육을 드리고, 이런 조건에서는 우린 절대로 잘못 잡았어도 손절 빨리 처리하고 나오지
절대로 버티면 안 된다고 요즘 많이 교육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공부해 봅시다. 자, 5분 차트에서 양운이 계속 깔려 있죠. 여기 조금 우문 잠깐 출현한 거 외에는 우문 하나도 없죠. 우문도 안 보이는 데다가 요 볼린저 밴드가 여기서 딱 좁혀져 있는 게 보이시죠? 아주 상하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좁혀져 있죠? 이게 아까 우리 공부했던 오목 현상이에요. 요 현상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오목 현상이 나타났는데 양운 상단 갖다 지지하면서 파동이 상방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양운은 이미 출현해 있고 다시 강세존이 여기서 출현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역방향 매매할 수 있나요? 잘못 매도를 잡았어도 빨리 손절하고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무슨 조건? 양운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강세존 들어오고 거기다 볼린저 밴드로 이렇게 오목했다가 펴지면서 상방 추세가 터지는데 이럴 때는 절대 매도 포지션 잡고서 포지션 물리시면 안 돼요. 잘못 잡아도 괜찮아요. 잘못 잡은 포지션 갖다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손절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조건 만났을 때 손절 몇십 틱 나는 거 아끼지 말고 바로 손절해 버리세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볼벤 압축된 상태에서 양운 상단 지지로 상방 진행됐고요. 두 번째 한 번 더 오목해지면서 양운 하단 지지 됐어요. 5분 차트 양운 하단 지지되고 볼린저 밴드 이렇게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상방 치고 나가면은 그 뒷그림이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요. 여기서 마지막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항상 100%는 아니지만 제가 여기 검정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요 전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예요. 근데 얘가 상방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눌려가지고 어디까지 찍었냐면은 요 전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만 딱 찍었어요. 하단 찍고서 다시 볼린저 밴드 안에 들어와서 상방 추세가 터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 내용이 다 나오네요. 자, 오목한 현상이 있을 때 추세 터진다. 하나. 두 번째, 볼린저 밴드 여기 상하단이 평평하죠. 하단에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요 붕치기, 볼린저 밴드 밖에 튀어나갔다가 들어오는 놈은 우리가 매수로 포지션 잡을 수 있다. 두 개예요. 거기다가 깨알 같은 칩 하나 더 드리면은 요 튀어나간 놈이 요 전 볼린저 밴드 하단만 딱 찍었다. 요건 100% 상방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볼린저 밴드만 뚝 띄워놓고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요 두 가지 중요한 특성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목 현상이랑 평평했을 때는 볼린저 밴드 밖에 튀어나갔다가 들어오는 요 현상들 잘 매매 이용하시고요. 제가 이 그림에서 설명드리고 싶어하는 아주 매매 중요한 꿀팁 하나 설명드릴게요. 프라이스 채널 하단을 깨고서 반등이 중심선까지만 나왔다. 그전 프라이스 채널 하단 자리까지만 나왔다. 이러면 얘가 하방으로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희 그동안 사용했던 마피아 단타 차트에 지표 하나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좀 더 진입 타점을 갖다가 안정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된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전에 볼 수 없었던 녹색 선 하나가 보이시죠? 이 녹색 선이 프라이스 채널 지표가 50으로 한 새로 추가된 지표예요. 그러면은 추가된 지표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어떻게 좋은 진입 타점을 찾을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검정 박스에 체크된 부분 보시면은 여기 선들이 몇 개가 지나가죠? 이 지역에 볼린저 밴드 선 하나 지나가고 검정색 프라이스 채널 20이랑 50선 교차해서 지나가죠. 선 세 자리가 겹친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하단 시도에 매도 진입한다, 채널 상단에 진입한다, 요 개념은 똑같고요. 그러면 이 자리가 매도 타점으로 좋은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카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산 신호가 있으니까 진입 조건 하나는 됐죠.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프라이스 채널 20 상단이죠. 그리고 프라이스 채널 50 상단. 조건이 4개가 만족이 된 좋은 진입 타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또 바탕색으로 보는 약세존, 강세존이 있죠. 약세존까지 조건 맞아가지고 총 5개의 조건이 맞는 진입 타점이네요. 지난번 교육 때 설명드렸던 우리가 지지정 갖다가 송판 개념으로 이해하자고 그랬잖아요. 송판이 한 10장, 우리가 이 저항자를 갖다가 한 10개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죽어도 안 깨지겠죠? 웬만해서 못 깨겠죠? 지표가 겹치면 겹칠수록 우리가 진입 타점이 더 안정되고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자리들은 벌써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5개가 되는 자리들이에요. 성공 확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자, 그럼 우리 다음 자리도 한번 쉽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채널 상단과 볼벤 상단 두 조건 만족되죠. 근데 스톡 신호는 없네요. 우리 구름색 조건이 어떻게 돼요? 우문존에서 시작된 하방 파동이죠. 우문 조건일 때 매도 치면은 훨씬 더 저희가 진입 성공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우문 조건 맞고요. 또 배경이 지금 약세존이죠, 우리. 그럼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4개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진입 조건 하나, 2개일 때보다 이 3개 이상, 4개, 5개일 때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더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가령 이런 자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지금 녹색선 하나만 보이시는 거는 프라이스 채널 20이랑 50이 겹쳤을 때 이렇게 선 하나로만 녹색선으로만 보여요. 녹색선만 보인다는 거는 2개가 다 겹쳐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 바다 신호 있죠? 하단 자리죠? 그러면 조건이 바다 신호 하나, 채널 20 채널, 50 채널, 여기 볼린저 밴드도 같이 겹쳐있네요. 진입 조건이 4개가 되는 매수하기에 괜찮은 타점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약세존 구간 계속 이어지죠? 우문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 자리가 진입 성공은 되는데 그만큼 상방으로는 힘이
약하니까 반등이 얼마 크게 못 간 그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약세존의 우문대존에서는 우리가 반등 상승을 했다가 진입타점을 잘 잡아서 들어가도 수익은 크게 안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끝자리 이 자리 한번 봅시다. 하산 신호 하나 있죠. 이 자리 보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이에요. 채널 20, 50 상단이고요. 밑에 뭐예요? 우문이죠. 조건이 5개가 맞네요. 비록 강세존, 잠깐 일시적인 반등이 올라온 강세존이지만 요 진입 조건 5개가 맞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매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입 조건들 갖다가 하나하나 카운트해 가시면서 진입 타점을 잡으시면은 그만큼 우리가 매매하기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 화면 볼게요. 요 검정 동그라미 친 지역 앞전에도 요 자리요. 아주 작게나마 화산 신호가 있었고요. 여기도 저항선이 3개가 지나가는 자리죠. 저항선 3개, 화산 신호 하나 있죠. 진입 조건이 4개가 맞는 자리니까 약간이나마 단타로 수익이 났어요. 한 1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뒷자리를 볼게요. 여기 화산 신호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 올려가지고 상단 자리에서 매도 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상단 자리 한번 카운트 해봅시다. 요 자리라고 계산해 봅시다. 요 자리라고. 화산 신호 하나에 선이 지금 3개가 겹쳐 있죠. 볼린저 밴드, 프라이 채널 20, 50. 비록 강세존이지만 요 근처서부터는 우문이 좀 출현을 해줬네요. 요 지지자리 다음서부터 우문이 출현하니까 괜찮은 자리였어요. 자, 요거 이제 카운트 하시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다 연습해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이 그림에서 설명드리고 싶어하는 아주 매매 중요한 꿀팁 하나 설명드릴게요. 제가 굳이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 고점이 여기였죠. 프라이스 채널이 약간 내려와서 그렇지 요 튀어나온 요 자리가 그 전에 프라이스 상단 자리였어요. 항상 채널이 이렇게 살짝 내려와 있을 적에는 요 파동이 튀면은 요 정도까지 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고 매매하시면은 그만큼 매매하시는데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 3포인트밖에 안 돼요. 요 상단 자리를 잘못 보고 쳤어도 이렇게 손절 나갈 범위는 아니에요. 진입자리 여기를 봤는데 좀 튀어도 요 상단 정도까지 갔다 싶으면은 이 저항은 제대로 맞은 거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이해해 주세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은 요 자리가 매도 타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문 출현하고서 약세전 들어오면서 하방으로 오후장에 추세가 좀 터졌죠. 한 20포인트가량 작은 추세가 하나 터졌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가 하단으로 보던 자리가 요 자리였잖아요. 요 하단 자리에서 살짝 반등 나온 다음에 이게 깨졌어요. 진입자리가 깨졌어요. 근데 이 자리는 우리가 약세전에 우문이 있으니까 매수 치기에는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반등 잠깐 나오다 끝났다고요. 그러면 이 하방 추세가 진행이 됐는데 우리 그 다음 파동을 봅시다. 여기서 지금 반등 상승이 좀 나왔죠. 이 반등 상승이 얼마만큼 나왔을까요? 그 전에 하단에 지지되던 그 자리까지 오죠. 요런 게 파동의 개념이에요. 파동의 추세가 터져도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이 프라이스 채널의 장점이에요. 앞으로 요 공부는 우리가 중고급 파트에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그립에서 제가 하나 더 꿀팁을 드리면은 스톡의 재미있는 성격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 매수 자리로 쓰기엔 조금 어려운 자리에서 바다 신호가 작게 하나 떴었죠. 요 스톡이 연파가 뜰 때 바다 신호 하나, 두 개, 세 번째가 제일 크죠. 보통 일반적으로 100% 그런 건 아닌데요. 바다 신호 또는 화산 신호가요. 신호가 연달아 이렇게 세 개가 뜨잖아요. 세 번째 신호에서는 진입할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다가 아 이거 세 번째 바다 신호다, 세 번째 화산 신호다 할 때는 진입자리 갖다가 열심히 찾아보세요.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 그림에서는 저는 재밌는 자리가 요 자리인데요. 그 앞자리 바다 신호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 있지만 채널 20, 50 거의 겹친 자리고요. 여기는 채널 20이랑 볼린저 밴드만 딱 겹친 자리고 요 바다 신호 있으니까 잠깐 매수 단탄 한번 나왔어요. 이것도 진입 성공된 놈이에요. 진입만 성공되면 최소한 10포인트 이상은 나오니까 여러분들 5포인트 정도 손절 잡고 치기는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이 그림에서 중요한 그림은 요 두 번째 바다 신호요. 바다 신호를 올렸더니 채널 하단 자리 나오죠. 볼린저 밴드 채널 하단 자리. 근데 뒷병이 뭐예요? 요 우문까지 유지가 되다가 양운으로 지금 교차가 돼버렸죠. 요 자리는 카운트를 해보면은 채널이랑 볼린저 밴드 하단 조건 2개 맞았고요. 바다 신호 있으니까 조건 하나 맞았고요. 근데 요 자리가 강력하게 양운이 시작이 된 자리니까 요 자리가 지지가 되면은 상방으로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 양운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럼 진입 조건이 4개가 맞는 자리에서 양운 배경이니까 상당히 좋은 자리였죠.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됐거든요. 파동이 우문을 갖다가 뚫고 나온 다음에 다시 양운이 지지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진입 자리였고요. 근데 그 뒤에 양운이 계속 진행이 되죠. 우리 강세 약세도 강세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양운의 강세존이에요. 당연히 상방 추세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화산 신호에서 파동의 성격상 잠깐 눌렸다 갈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상단 매도 위주로 파동을 보지 마시고요.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찾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화산 조건에서 상단에서 매도를 치시려면은 본절 손절 잡고 치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추세 역방향 매매는 하지 말자라는 게 요 그림의 핵심이에요. 자, 이번 그림에서는 저희가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되는 요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딱 보셔도 요 약세존의 상단 자리 화산 신호 당이 나와 있고요. 상단 자리에서 매도 진입이 성공되면 좋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진입 조건이 너무 여러 개가 맞잖아요. 채널 라인 2개, 볼린저 밴드 선 3개, 약세존. 다만 아쉬운 게 아직까지는 양운대라는 게 조금 아쉽죠. 근데 요 상단 자리에서 하방이 시작이 됐는데요. 빠지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요 지역서부터는 우문이 출현해 주니까 이제는 좀 하방으로 갈 수 있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그림을 통해서 프라이스 채널의 재밌는 성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제가 프라이스 채널 하단 라인을 갖다가 선을 그어봤어요. 요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됐을 때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우리가 그 전 프라이스 채널 가격선을 갖다가 미리 볼 수가 있잖아요. 파동이 진행되면은 요 첫 번째 하단 자리가 무너지고 나면은
보시면은 요 그 다음 라인, 요 라인까지 갈 수 있다 우리가 파동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스톡 신호도 참고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추세라는 거는요, 하단이 깨졌죠. 요 하단 라인 부딪히니까 다시 반등은 나오는데 얘 반등이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그 전 프라이 채널 상단 자리, 지금은 상단이지만 그전에 하단이었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심까지만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파동 왔다가 꼼꼼하게 보시면은 바로 중급자 이상으로 실력이 향상이 되시는 건데, 이 그림을 좀 더 쉽게 보시려면은 가장 우리가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약세존이죠. 그 다음에 우문 있죠. 요 조건에서 프라이 채널 하단을 깨고서 반등이 중심선까지만 나왔다, 그 전 프라이 채널 하단 자리까지만 나왔다, 이러면 얘가 하방으로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초보 때 중요하잖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꼭 매매부터 먼저 시작하시고 나중에 안 되니까 공부를 하시는데, 당연히 공부 안 하고 매매를 하시니까 처음에 손실을 보시겠죠? 그러면 이미 손실 보느라고 자본금 많이 까먹고 심리는 약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해서 공부를 하면 늦으니까요. 우리가 느리게 가더라도 처음에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보분들이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법을 갖다 요즘 영상을 열심히 찍어드리고 있잖아요. 일단 초보분들은 횡보 단타 파동을 갖다 잡아먹을 줄 알아야 돼요. 기본 횡보 파동도 못 잡아먹어서 추세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어불성설이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파동이 편하게 움직일 때 어떤 모양에서 파동이 편하게 움직이는지 기초 교육을 좀 받아주시고요. 3번 진입해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안전하게 잘라먹을 수 있는 요 매매법은 스토캐스틱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공부하신 걸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 적용해 보시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싶으면은 그렇게 내가 하루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갖다가 30만에서 50만 원 낼 수 있다라고 싶을 적에 그 다음서부터 단계적으로 추세 매매를 갖다 조금씩 배워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지표는 교육 영상에도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볼린저 밴드고요. 또 볼린저 밴드는 또 수치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설정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볼린저 밴드로 파동을 보시는 거랑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파동을 처음에 해석하시는 분이랑은 아마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시리즈로 진행해드린 요 교육은요, 작은 폭에서 움직이는 것 갖다가 횡보 파동이라고 하고 큰 폭으로 움직이는 파동들을 우리는 추세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요 파동의 폭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리고 요 중간에 움직이는 요 흔들림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지, 이 수직으로 오르냐 내리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매매 실력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일목균형표인데요. 일목균형표는 워낙 방대한 내용이어가지고 저희가 다 공부하려면 아마 5년, 10년 동안 그것만 드립하도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습득한 다음에 사용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저는 일목균형표의 가장 큰 장점만 딱 찍어가지고 요즘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게 양운과 우문의 움직임을, 이 변화를 갖다가 잘 관찰하시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파동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겠다라는 걸 갖다가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짐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일목균형표예요. 스토캐스틱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횡보 파동에서 그냥 출렁출렁 작은 폭에서 움직일 때는 스토캐스틱만큼 좋은 지표가 없어요. 요 횡보장 잡을 먹을 때 가장 좋은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추세가 크게 터질 적에는 하산 신호, 바다 신호가 연파가 뜨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개인 매매자들이 크게 다친다고요. 볼린저 밴드와 프라이 채널,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일목균형표, 일단 요 기본적인 지표들로 차트를 구성하셔가지고, 또 차트가 너무 복잡해도 저희가 실전 매매할 때 적용하기가 힘드니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지표들을 우리가 쓰기 쉽게끔 설정을 해놓고 요거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자고요. 제가 몇 가지 강조해드리는 매매법 있잖아요. 오후 시간 파동 편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지저항선에서 겹치는 자리들, 이런 것들만 잘 이용해서 잡아 드셔도 이번 교육의 목표인 하루에 30만에서 50만 원 정도 수익 내는 그 매매법은 저희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대로 보고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오후장에 아유 나스닥 눌렸네. 수익 나다가 밀리고 있네. 해외 선물 지금은 마피아의 시간입니다. 좋아요, 구독.